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존입니다. 먼저 1년간 그 수험생활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또 수험생보다 더 고생하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입시 상황을 보면 상당한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면 특히 작년에 정시가 대폭 늘어났죠. 그래서 정시가 이렇게 늘어나면 아무래도 정시가 늘어나면 경쟁률이 좀 줄겠죠. 경쟁률이 줄고 그러면 카트라인이 좀 떨어질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어떤 수능이었어요? 되게 어려웠죠. 불수능을 넘어서서 어떤 수능이라고 그랬죠? 용암, 마그마 수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수능이 되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전 하향 추세가 두드러지죠. 그래서 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쫄아서 좀 낮췄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즘 MZ 세대들의 이 뭐랄까 사고방식이 상당히 특이해요.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불수능을 넘어서 마그마 수능에다가 정시 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이러니까 상당히 안전 하향 추세에다가 경쟁률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카트라인이 떨어지고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한 거와는 전혀 반대 양상이 나타났어요. 상위권 대학에 학생들이 더 많이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냥 내 가고 싶은 대학에 소신껏 이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아예 대학을 안 가든지 이런 특징을 보여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좀 괜찮은 놈, 마음에 드는 놈하고 결혼을 하든지 아예 결혼을 안 하든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죠. 상위권 대학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올해도 약간 상위권 대학은 학생 그 정시에 모집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은 한 9% 정도, 9개 대학은 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 수가 늘면 분명히 모집 인원이 늘었으니까 경쟁률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쉬운데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요즘 일반적인 어떤 특징이다. 그래서 대입 트렌드가 변했다. 대입은 목적이 이제 단순한 합격이 아닌 상위권 대학의 합격이라는 목적으로 좀 바뀌었고 의학학 계열 선호도가 오히려 더욱 높아져서 경쟁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서울 시내 한 15개 대학의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제는 재수, 삼수, 뭐 심지어 오수까지 하는 이런 경향이 보입니다. 올해 만점자 3명 중에 2명은 재학생이고 1명이 오수생이에요. 이런 경향까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수험생이 줄어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지원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 공립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지방 공립대가 수원대학보다 다 카트라인 낮아요. 그럴 정도까지 특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지방에 있는 주요 사립대,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재단도 빵빵하고 좋은 대학교죠. 이런 대학교는 어느 정도까지 몰락을 했냐면
정시에서 미달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추가 모집까지 해서 정원의 30%를 못 채웁니다. 강원도에 있는 꽤 괜찮은 상지대학교 추가 모집까지 해가지고 정원의 40%를 못 채우는 게 지금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수시까지 다 떨어졌는데 막 대학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지방의 주요 사립대학에 하나 넣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성적이 한 5, 6등급 정도 나왔다. 경기도에 요 가까운데 조금 이름이 떨어지는 대학들 좀 있죠. 뭐 협성대 뭐 이런 대학 있죠, 그죠? 그런데 웬만한 데는 다 붙습니다. 뭐 성결대 이런 데는 떨어질 거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서 쓰는 게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의학학계열 인서울대학의 경쟁률은 상승한 게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 대입 트렌드의 변화는 상위권 대학, 인기학과 모집 단위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그래서 대입 설명회 자체가 이제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상위권 그 이하의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적절하게 쓰셔도 되고 또 배치표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쓰면 거의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거보다 실제로 카트라인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성적이 한 3, 4등급 이하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에 잘 들어보시고 그 성적으로도 인서울에 괜찮은 학과에 의외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4, 5년 전이면 거의 1등급 아니면 인서울이 안 됐거든요. 1, 2등급 해도 서울이 1등급과 2등급이 섞여도 인서울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2, 3등급 가지고 있으면 서울 시내대학 가는 거는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안 믿어지죠? 위에 형들이나 누나, 언니 할 때는 말도 안 됐는데 지금은 2, 3등급이면 서울 시내에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4등급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상위권 대학에다 워낙 많이 애들이 원서를 지원하기 때문에 15개 대학 밑에 대학은 이제는 3, 4등급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희망을 가지고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는 게 실제로 어떠했는지 2021학년도는 그렇게 정원이 많이 안 늘어났고 작년이 여기에 왕창 늘어났죠. 그죠? 그 늘어나기 전 20, 21, 22학년도 요 3년간의 경쟁률을 보면 계속 의대 같은 경우는 6대1 정도에서 작년에 늘어났죠. 그리고 치대도 그렇죠. 비슷하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최상위 9개 대학은 최상위 9개 대학이 어디까지냐면 여기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스카이 서성안이 이렇게 나가시는 건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중대까지 를 9개 대학, 그 다음에 그 밑에 6개 대학, 그 다음에 또 6개 대학 이렇게 순서를 해놨는데 5대1, 4대1 요 비슷한 약간 떨어졌지만 작년에 5.4대1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이렇게 되는데 요 경쟁률 자체가 계속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의
정시 합격을 좌우하는 세 가지 전략. 이건 자료집에 여기 지금 다 있는 내용입니다. 3부 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1부부터 3부까지 자료집을 지금부터 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최소한 3번 정도 정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집을 정독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냐면 이 자료집 자체가 하나의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걸 하나의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요 자체로 점수를 10점 올릴 수 있다. 자기 현재 점수에서 요 공부를 해서 점수를 한 10점 올리면 그 10점이 지원 전략의 점수로 반영되어 가지고 10점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한 5번까지 읽으면 한 20점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전략적 점수에 의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한 3등급, 5등급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전략이 3가지인데 첫째는 선발 인원 변화에 따른 합격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올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능 전형 전체는 수능만 가지고 보는 정시 전형의 인원은 한 8% 줄었어요. 그런데 최상위 9개 대학은 9%가 증가했다. 자, 이건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시 전형이 8% 줄었다고? 전체는 8% 줄었어요. 왜 줄었겠어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4년제 대학에서 정시 전형은 8% 오히려 줄었어요. 왜 줄었을 것 같아요? 워낙 상위권 대학의 15개 대학 쪽으로는 왕창 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니까 지방공립대, 지방사립대 여기에는 정시 전형에 학생이 안 온단 말이에요. 정시를 해놓으니까 미달만 나니까 아예 이런 학교들은 수시에 80%, 90%, 100% 뽑는 학교가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시 전형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해봤자 학생 뽑을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오히려 정시를 늘리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나타나는 주요한 입시 특징이 뭐죠? 교차 지원. 그렇죠? 재작년까지는 문, 이과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없죠. 시험은 통합수능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문과와 이과가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이과생들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본 애들이 표준 점수에서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얘들이 문과 쪽 학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서 문과 애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 이건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하고 문과 애들이 피해를 당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이 입시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과 애들이 문과 쪽 학과를 지원하면 문과 쪽 애들이 피해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과 쪽 애들이 문과 쪽 학과를 지원하지만은 걔들이 다 문과 쪽 학과에 다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1차 합격하지만은 가나다에 동시 합격을 하고 원래 걔는 문과의 경영학과도 합격하고 또 이과의 컴퓨터공학과도 합격하고 심지어 의대도 합격하면 의대로 가는 놈도 있고 컴퓨터공학과로 가는 놈도 있고 경영학과는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과애들이 침공한 문과학과는 추가 합격의 비율이 많죠. 예를 들어서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작년에 문과의 침공을 많이, 이과의 침공을 많이 받은 학과거든요. 그런 학과에 이과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과애들이 쫄아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이과애들이 거기에 등록 안 하고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1차 카트라인은 엄청 높았는데 최종 카트라인은 엄청 빠져버리는 거예요. 최종 카트라인은 폭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문과애들이 훨씬 낮은 점수로도 붙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차 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문과애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은 역으로 잘 이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1차적으로 또 이 입시 구조에서 수학이라는 변수가 엄청 큰데 문과애들이 수학 성적을 잘 받기가 어려워.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워. 그러면 문과애들의 예상 카트라인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좋은 등급은 이과 애들이 많이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순수하게 문과 애들이 많이 오는 철학과, 사학과 이런 과의 카트라인은 옛날보다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과들은 이과 애들이 절대로 침공을 잘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들은 작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옛날보다 카트라인이 훨씬 떨어졌어. 그래서 이 교차 지원이라는 현상 하나가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 거예요. 이건 파급 효과를 넘어서서 일종의 나비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런던에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베이징에서는 폭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작년 입시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올해도 여전히 이러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인문계 모집 단위 중 상위 학과의 교차 지원이 많이 나타나고 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과에도 실제로는 영향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과에서 교차 지원을 많이 한 과가 있을 거 아니야. 이과 그 과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이과와 문과에 동시에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서강대도 썼고 연대도 썼는데 두 개 다 붙었어. 그런데 서강대 이과 가는 것보다는 연대 문과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연대 문과로 가버린 거예요. 이과애가. 그러면 서강대 이과에도 또 빠져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이과의 충원이 더 많이 일어났어. 이게 연쇄 파급 효과가 서너 가지 효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역대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가 작년부터 일어난 입시에서 큰 변화다. 이게 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중위권까지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시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그럼 복잡해졌다는 것은 혼란이 커졌다는 거고 혼란이 커졌다는 것은 곳곳에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생각보다 펑크가 곳곳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작년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성적이 나쁜데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내 성적이 좀 나쁜데 좋은 대학 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원 전략이 하나의 수능 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정말 귀 기울이고 여기에 전략적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 여기 오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좀 희망이 생깁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입시는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나다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도도 모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위권 학생들이 가나에 연고대가 있고 나의 서울대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붙으면 당연히 서울대를 갈 거다. 뭐 이런 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식의 이동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흐름은 그날 다르기 때문에 SNS상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취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정보전인데 진학사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합격 예측 서비스의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차피 원서를 쓰는 거를 배치표 한 장 가지고 쓰는 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를 돈이 얼마 들지 않죠, 그죠? 한 5만 원 정도만 쓰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올해가 어떨 것 같다. 그리고 각종 SNS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뭐 수만이도 있고 오르비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역으로 읽어내는 방법 같은 걸 제가 마지막에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어떤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답이다. 그건 마지막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략. 인원 변화에 따른 합격선 변화를 예측하라. 자, 수능 응시 인원 자체가 봐보십시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좀 늘잖아요, 그죠? 작년에 2022학년도 좀 늘었고 올해는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 자료집 앞에 보면 정리가 돼 있는데 재수생은 계속 늘고 있어요. 학생 수가 주는데도 재수생은 당해년도 고3에 비해서 최근 몇 년간을 보면 한 20%에서 출발해가 25% 이렇게 해서 30%, 35%까지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요즘 MZ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을 가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소신껏 가겠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 또 현재 대학의 사회적 효용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률이 한 10년 전에는 7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6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실제로는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면 50%가 안 될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갖는 게 한 50%가 채 안 되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대학을 안 가고 미리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진짜 명문대학을 가가지고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젊은 날에 2년 3년을 투자했으라도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되는 서울 시내 좋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컴퓨터공학과나 뭐 의대나 인기학과를 가야지 어중간하게 대학 갈 바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괜찮은 대학 상위권 학과를 가겠다라는 이런 사회 현상이 반영돼서 재수생 비율이 이제 30%를 넘어가고 급기야 40%까지 곧 육박할 정도의 그런 양상을 보여서 지금 재수생 비율이 늘어나서 학생 수는 주는데 수험생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능 전형은 요거는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수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줄이고 정시를 늘리다 보니까 나타났는데 전체 대학에서 오히려 지금 수능 선발 인원이 8% 줄은 거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국립대까지 포함해서 사립대는 말할 것도 없고 수시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런데 최상위 9개 대학은 9% 늘리고 주요 15개 대학은 7.5%를 늘려서 이제 정원의 40%까지 정시 선발을 하는데 정원의 40%는 실제로는 정원의 50%를 정시에 뽑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 다 못 뽑는다는 거 아시죠? 28일 날 되면 완전히 2월에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정원의 50%를 뽑는 겁니다. 5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정시에 서울 시내의 주요 대학은 정원의 50%를 뽑는다라고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다. 그보다 10%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합격선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이 배치표보다 떨어질 거다. 왜? 학생들이 위로 지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위권 대학에 지르면 점차 카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카트라인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그러니까 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표로 보면 이렇게. 자, 그다음 그래서 선발 인원 중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올해 입시에서 경쟁률이 더 올라가면 카트라인이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고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가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348명, 한 350명 늘어나거든요. 서울대학교가 350명을 정시에서 늘린다는 거는 뭐 연고대 카트라인이 그만큼 확 떨어지겠죠. 그럼 연고대가 떨어지면 또 연쇄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이 중앙대 정도의 또 대학이 무려 500명 가까이 정원을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카트라인은 더 떨어질 거다. 그러나 입시 기관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 50만 원 내고 심지어 100만 원까지 내서 상담하러 가면 항상 짚어주고 예상해주는 카트라인은 생각보다 높게 잡아줍니다. 왜? 돈 받고 상담해 주는데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최근의 입시에서는 원서를 쓸 때 쫄면서 쓰면 안 된다. 예상보다는 카트라인이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 학생들이 그냥 질러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제가 막 질러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양상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경쟁률이 올라가지 카트라인은 경쟁률이 올라가면 카트라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양상에서. 그죠? 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오히려 모집 인원이 약간 정시에서 줄었습니다. 이게는 왜 줄었냐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 주요 대학의 지방 인재 양성법에 의해 가지고 정원의 약 30-40%를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늘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의대 가고 싶은 학생들. 그래서 의대는 약간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의대 카트라인은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 의대, 약대 이런 쪽은. 여기는 워낙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거고 저는 이런 데 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우수한 학생들. 앞으로 대학이 이 방향으로 많이 바뀔 건데 올해부터 신설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체가 대학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LG 뭐 화학 이런 데서 대학에다가 뭐 카이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대 어느 뭐 고대 뭐 연세대 한양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대 같으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뭐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에 30명, 정시에 20명. 이 수시권 빼놨는데 자료집에는 수시도 나와 있어요. 50명을 매년 현대자동차에서 학생을 교육시켜달라. 그러면 전액 장학생. 그럼 이 학생은 졸업하면 현대자동차 그대로 취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 같으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뭐 수시에 15명, 정시에 5명, 1년에 20명. 삼성전자하고 협력해서 취업 연계인데 입학식 전공이 확정되고 카이스트 유일학과고 등록금 전액 학업 장려금 생활비까지 줘. 이런 데는. 이런 데가 얼마나 좋아요. 딱 입학과 동시에 삼성전자 취업이 결정나. 장학금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까지 받고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까지 커리큘럼까지 딱 짜져서 그러면 얘 미래가 딱 결정되는 이게 학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석박사 다 있어요. 웬만한 대학들이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모 대학 총장하고 지난주에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메가스타디에서도 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교육 서비스 학과에 석박사 우리 만들면 그러면 졸업하면 메가스타디에 우리가 취업하는 걸로 계약 하나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대학들은 이제는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바로 만들어서 취업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인재 교육을 하면서 안정적인 대학의 어떤 등록금이나 대학의 그 유지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학생들 중에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 여기는 뭐 아주 성적이 높을 겁니다. 이런 데 진학을 하는 것도 상당히 미래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정원 외 선발입니다. 정원 외 선발. 자, 제가 요 퀴즈를 하나 내보겠는데요. 한 5명만 손을 들어서 할게요. 시간상 맞추면 뭘 특전을 하나 줘야 되겠는데 등록할 때 뭐 장학금으로 만약 이 학원에 등록하면 그 등록금에 뭐 30% 장학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예. 자, 이 학생이 어느 대학교에 합격했을까를 맞추는 걸로 할게요. 이제 성적표를 공개를 할게요. 이 학생의 성적표는 현재 제 휴대폰에 있는 걸 여기에 올려놨어요. 작년도 수능 성적표입니다. 제 아는 지인의 아들의 성적표인데 자, 작년에 한국사가 2등급이고요. 국어가 2등급이고 보이시죠? 이거는 자료집에 없습니다. 수학이 2등급이고 영어가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3등급, 한국지리가 3등급, 정치와 법이 3등급이고 제2외국어는 8등급을 받았어요. 이놈이. 뭐 제2외국어 아무나 찍고 나온 것 같아요. 이놈이. 자, 이 학생이 작년에 정시에 합격을 했는데 뭐 이 정도 성적이 1차에 합격은 못했어요. 근데 예비 1번으로 합격을 했어요. 추가 합격을 했는데 상당히 빠른 번호로 예비 1번이니까 뭐 당연히 합격하죠. 어느 대학에 합격했을 것 같다. 뭐 그냥 찍어 말하는 겁니다. 자, 5분만 손들어서 내가 맞추는 걸로 할게요.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사 2등급 2, 영어 3등급, 한국지리 정치화법, 사회탐구 333. 그러니까 333, 뭐 333. 이게 어느 정도 붙었을 것 같아요? 네? 서강대 또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대학교? 연대 또 한양대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양대 또 성대 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경희대. 다섯 분이 아무도 못 맞춰주셨는데 어머니가 맞출 뻔했었는데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어머니 맞춘 걸로 해드리죠. 뭐 연대나 고대 했으니까.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이거요 3, 4년 전이면요 인서울 절대로 안 되는 성적입니다. 그때는 수시가 한 20% 이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막 강남대 이런 성적이에요. 강남대도 잘못 떨어져요. 정시가 늘고 최근에 애들이 그냥 주요 대학 쪽으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때려넣고 또 인기학과 위주로 또 작년에 나타난 문이과 통합 수능에서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에 의한 특이 현상. 이게 고대 한국사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작년의 특징을 모조리 다 담아낸 성적이야. 이과 애들이 문과 침공을 하니까 문과 인기학과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고 문과에서 이과 침공을 받지 않은 학과에 생각보다 문과 애들끼리 경쟁하고 문과 애들은 수학 성적이 안 좋으니까 문과 애들은 수학 성적 1등급이 별로 없거든요. 얘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 애가 아니야 사실은. 이게 지금 봐보세요. 확률과 통계를 했는데 100분이 95예요. 그럼 얘가 공부를 꽤 했던 애예요 사실. 만약에 문이과로 나눠졌으면 얘가 수리나로 했으면 얘가 100분이 98 나올 애야. 문이과 통합을 하니까 이게 95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제 사실은 영어가 저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학생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막 정치 이런 데는 막 78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마그마 수능인데도 애들이 막 질러대고 하니까 고대 한국사학과 이런 데가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아져 버리니까 학생들이 덜 오니까 거의 1차에 바로 붙을 뻔했어. 이해되셨어요? 입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이런 것들을 알고 원서를 써야지 그냥 배치표 달랑 하나 가지고 이 정도면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시의 트렌드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곳에 작년과 올해에 확 달라진 입시의 본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이 자료집을 읽고 지금부터 한 보름간 고민하고 결국은 1월 2일 마감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원서를 잘 쓰는 방법이지, 대치동 가가지고 50만 원 주고 상담 신청해가지고 30분 상담받고 원서 쓰는 거, 상담은 받아도 돼요. 그것까지 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30분 상담받는 것보다 지금 저하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이 설명회 듣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 돈도 안 받잖아요. 뭔가 감이 오죠? 감이 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노력하고 자기가 이거다 하는 답을 찾느냐 못 찾나. 그리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딱 감이 올 때까지 답을 찾는 자에게 생각보다 큰 영광이 주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게 한 3, 4년 전에는요. 정시는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뽑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진짜 서울대가 전체 다 해봤자 한 3, 400명도 안 되던 그런 시절에는 이거 뭐 거의 다 맞아야 되는 시절인데 올해는 서울대 자체가 380명 가까이나 정원을 늘려버리잖아. 그럼 이게 전체의 상위권에 영향을 주는 게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추합도 연쇄적으로 다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입시에서 재작년과 작년을 보면 합격자의 100분위 점수가 이렇게 팍팍 떨어졌다는 거죠. 인문계 국어 팍팍 떨어지고 수학은 엄청 떨어졌어요. 왜? 100분위요. 원래 이과 애들이 100분위 다 가져갔으니까 문과 애들은 뭐 그 자체로 팍팍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탐구, 그 다음에 평균 팍팍 떨어졌어요. 근데 자연계는 수학은 팍팍 올라간 거예요. 수학이 이과 애들이 좋은 등급을 좋은 100분위 다 가져갔으니까 탐구는 좀 약간 떨어진 거예요. 왜? 이과 애들이 요즘 최근에 팍팍 늘어났기 때문에. 이과가 올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최근에 숫자가 별로 안 늘고 줄고 또 공부를 좀 안 하는 애들이 문과에 많잖아요. 그래서 문과는 예상보다 카트라인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2021에 비해서 2022의 정시수능 최종 등록자 100분위 점수 차이를 보면 고려대를 예를 들어 놨는데 조금 전에 했던 그 한국사학과 한번 볼까요? 2022가 이렇게 보면 국어가 그러니까 100분위 합격자가 92호 2등급이잖아요. 그죠? 수학도 요 2등급 제일 앞자리 정도 되고 탐구도 보니까 88 2등급이. 아까 그 친구가 뭐 78 이랬지만은 요 최종 등록자 요 합격자 70%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70% 근처에거든요. 최종 예비 1번이니까 그거보다 약간 밑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점수가 많이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년도보다 떨어진 점수가 이렇게 점수차가 국어가 6.2, 수학이 1, 탐구가 이렇게 정원 늘어나는 것 자체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확연하게 지금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계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수학 같은 건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이게 각 대학들을 주요 대학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집에 있는 대학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그림 하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그림 하나를 보는 게. 이 그림을 보고 이 정도구나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2022하고 2023, 2022 자연하고 2023 자연하고 이렇게 비교했는데 제가 문과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석차입니다. 석차 2,000등, 4,000등, 6,000등, 8,000등, 18,000등, 12,000등, 14,000등, 16,000등.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기 국민대 숭실대 만약에 국민대 앞자리 정도 갈 정도에였으면 작년도에 걔가 올해는 어디쯤 가느냐, 요와 같은 라인이죠. 같은 라인이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 정도, 작년에는 국민대 정도밖에 못 갈 애는 올해는 홍익대나 동국대 정도까지 가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재수한 애가 있으면 내가 작년에 국민대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그 성적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올해는 한 동국대 써도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늘어난 정원만 가지고. 그러니까 문과다. 내가 작년도 외대 써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올해 가면 경희대나 중앙대 정도 붙는다는 거예요. 더 높은 데도 붙을 수 있어. 왜? 요즘 애들이 더 진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의 트렌드로 보면.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일반적인 그동안의 입시의 경향으로는 경쟁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의 사회현상, MZ세대의 특징이 제가 35년간 입시라는 이 한 직업의 선상에서 살아왔던 저 상식을 깨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홍진경 씨하고 공부왕 찐천재를 한 4차례 찍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재미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도 막 한 100만 뷰 이런 게 몇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유튜브에 100만 뷰라는 게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제가 왕년에 손사탐으로 엄청 잘 나간 사람인데 그거보다 유튜브 100만 뷰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더라고. 그 홍진경하고 100만 뷰 2개 나오고 나니까 백화점에 판매원들이 물건 사러 가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또 입시철 다 되니까 그것도 MCN 회사에서 이거 하나 찍자고 또 그래가서 또 그 이제 연예인들하고 한번 찍으면서 그때 찍은 게 지금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면서 완전히 작년에 그 찍은 게 앞부분 이야기가 완전 실패작이야. 완전 잘못 말한 거예요. 내 옛날 경험을 가지고 올해 수능은 불수능을 넘어서 마그마 수능입니다. 거기까지 맞는 이야기야. 제가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마그마 수능이면 안전 하향 추세가 뚜렷해질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집 만들면서 데이터를 다 뜯어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안전 하향이 아니라 더 질러된 거예요. 경쟁률이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를 우리가 이 자료집 만드는 마지막 과정에 분석하면서 첫 번째가 MZ세대의 특징, 그 다음에 양극화라는 사회현상, 그 다음에 대학 졸업에 따른 사회적 효용성의 극감, 그래서 가려고 하면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회현상 때문에 N수생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계속 올라가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 때 제가 저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표를 만들면서 그러면 올해도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작년하고 동일한 점수를 받으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훨씬 더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혹 내가 학교 선생님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원서 쓸 때 선생님들이 전통적으로는 되게 쫄아서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통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배치표 놓고 자를 딱 갖다 대놓고 딱 접어놓고 요 밑에서만 골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랜 경험에 그렇게 원서 쓰면 안 돼요. 그죠? 최근의 경향은 상위권 대학은 경쟁률이 높다. 지방 대학은 안 간다. 여기 지금 경기도 오산 밑으로는 안 간다.
아니면 한 1000안 밑으로는 거의 안 간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근데 그래서 서울시내대학은 이제 한 15개, 한 30개 대학 정도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어떤 상황 판단을 잘해서 쓰면 생각보다 대열을 낚을 수 있다. 그리고 교차 지원이라는 이과 침공을 예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표를 읽어내는 거 아시겠죠? 그걸 잘 하셔야 된다. 자, 주요 15개 대학의 전년 대비 추가 합격 인원이 많은 대학 순서를 여기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추가 합격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을 예측하여 지원 전략을 세워라.